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180석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지난 선거에서 본 이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분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궁금해서 IQ를 저번에 재봤는데 미국 사이트에서 재봤는데 한 150이 나왔어요. 영재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는 편이고 학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학력이나 IQ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쓸모없다고 바라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정서상 이런 것들을 보더군요. 그래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일단 저는 이제 조지아텍에서 경영학을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학비가 한 학기에 5만 불이에요. 5만 불. 5만 불이면은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UGA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UGA가 이제 University of Georgia를 다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공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통계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통계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많은 통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Statistic Analysis for Business 1이라고 해서 경영 정보 분석 통계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번 4.15 총선과 4.15 총선 전에 있었던 투표와 그리고 또 4.15 총선 이후에 총선들을 쭉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배웠던 적이 2017년도인가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통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이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많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가 한 곳도 아니라 대부분 전국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이가 날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부정선거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를 직관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영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 잘 통계를 내주시고 이런저런 인터뷰를 잘 하시는데 공병호 박사님의 허락을 이메일로 받고 그래서 고등 수학으로 통계를 낸 수학제님의 옛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박사님께 영상을 써도 되겠냐고 말씀드렸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P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P값은 이제 데이터가 유의미할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통계를 냈을 때 이 데이터가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 통계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이제 P값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계산을 했을 때 0.05 이하가 나올 때 데이터가 신뢰도를 갖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을 봐도 P값을 계산했을 때 0.576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계로 보게 되면은 엄청나요. 그래서 아예 통계에서 이 표준값의 그 차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을 만큼 저기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뭐 100억, 1000억 분의 1 막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데이터가 측정이 불가한 값이에요. 그래서 정교 분포에서도 한참 벗어난 값이어가지고 데이터가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서쪽에서 뜰 확률하고 동전을 1000번 이상 뒤집기 해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네, 보수 사람들에게 아무리 본투표에 많이 참여하라 하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1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그런 주장은 뭐였습니까? 그 영상에. 아주 짧게 또 자세히 아시겠지만. 적어도 아무튼 뭐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한 숫자다죠. 그러니까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이 조선일보에서 말한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다. 그런데 불가능한 숫자다. 저는 영상에서 말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터질 확률이다. 태양이 터질 확률이다. 당장 내죠. 그 모비율의 추정 공식으로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썼던 스크랩들인데 처음에는 올해 이번 선거에 나오는 종로구의 이낙연님, 황교안님의 내용 중에서 이낙연님 거를 이제 전체 투표가 9만 5천 정도고 이제 전체 이제 투표로 받으신 게 5만 4천 정도. 이 전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게 여기 있어요. 0.576.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 투표는 밑줄을 다 이렇게 걷죠. 하나하나 거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본 자료들이에요. 사전투표 전체가 46,630표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이낙연님 지지된 사전투표가 3만 표 정도로 나온 거죠. 엄청나네요. 예. 다 먹었네. 예. 이 정도면 눈에 봐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오시면은 수학잼. 예, 제 채널에 수학잼 가셔가지고 구독도 쿵 누르시고 예. 그 영상 안에서 이제 하는 법까지 다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수업 듣듯이 자세히 해놨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계산한 게 사전 투표에서 지지율은 0.65예요. 근데 전체 비율은 0.57인 거죠. 이걸 가지고 교과서에 시키는 대로 구간을 잡았더니 0.649, 0.660 이런 사이에 이 전체 비율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약간의 통계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토를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죠. 야, 이건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고 당연히 그런 전문적인 통계 지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렇게까지 오차가 날까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K값이라는 게 표준 편차 값을 이제 찾는 건데 35.9라는 값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이게 2.58 정도만 돼도 99%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라고 통계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그래픽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표를 이렇게 미리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여기 수식을 저기 보시면 있거든요. 저걸 직접 아까 입력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로 산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3 정도까지만 봐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넓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뭐 57을 가라는데 이게 지금 제 영상에서도 담았지만 이게 마이너스 6만 해도 뭐 불가능하네. 쭉쭉 확대를 해봐도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뭐 빠르게 돌려야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이 오른쪽에 숫자가 저기 보면 2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게 이제 분모에 10의 9제곱이 있다는 10의 표현이죠. 9제곱. 10의 9제곱이면 10억 정도인데 10억분의 1의 높이 10억분의 1의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6 근처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7로 가면은 이 앱에서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10조분의 1 정도까지가 확대가 가능한데 거기서 높이가 안 보여요. 이미 10억분의 1에서 10조분의 1까지 갈 때 만분의 1 값이거든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갈 때도 만분의 1 높이로 주는데 그거를 30칸을 더 가서 36까지 가라는 소리거든요. 대체 그거를 무슨 신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그럼 거의 그게 이제 상수가 되겠네요. 예, 뭐 그냥 숫자겠네. 아까 이제 뭐 공병호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나나 값이 3,000원이냐 보기에 1번
바나나 값으로 맞는 것은 3,000원, 2번 3만원, 3번 30만원, 4번 300만원. 그런데 애가 4번 찍고 나간 거지. 300만원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동네가 있지 않을까? 근데 10문제, 20문제를 다 그렇게 찍고 나갔는데 만점 처리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통계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 명예교수분의 인터뷰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주 우연히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당내 관내 득표수에서 일정 상수를 곱해 관내 득표수가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몹시 이례적이다.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지 않을까.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병호 박사님의 그 영상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이 미리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런 그 부정이 없이 이게 있는 그대로 선거 결과다 팩트라 하면 이건 정말 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걸 또 그 담당 최보식 기자 그런 걸 또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번 총선도 많이 조작했지만 요번 선거도 엄청나게 조작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도노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유튜브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라이브를 보고 저도 한 파트에 참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정황 증거만 있다. 직접 증거는 없고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해서 다 대법원에서 해소를 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과 토론을 해봐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이제 선거관리인 명부에서 그 재검표에 대한 그 자료들을 다 박주현 변호사님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박주현 변호사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노 변호사님께 어떠한 반론을 제기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박주현 변호사님의 입장을 그렇게 따로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관리인 명부를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더니 실제 그것을 조사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복사본을 들고 와서 숫자만 보여주고 인정하라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조사 자체가 못하게끔 대법원에서 막고 선관위에서 막았던 것입니다. 떳떳하면은 여러분 전수조사하면 되고 조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만약에 우리가 우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투표에 의해서 이게 조작인 것 같습니다. 포렌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파 사람들이 대신 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줄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떳떳하면은 조사할 수 있게 할 것이지 왜 조사를 안 할까요? 형상기억 종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종이가 스스로 복원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뻣뻣한 투표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하여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선관위에서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는 박주현 변호사님이 직접 다 많이 모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아예 이 파트너십이 정지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다 지웠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상 자체도 노딱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대법원 자체에서도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들, 국가인사들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하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규모 공무원과 그리고 우체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인을 통하여 전산 조작도
행했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 그 본래 자기 이름을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찰복을 입고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화교 출신인 신귀해 기자 같은 경우는 이름도 신귀해예요. 신기해요. 예, 서울대 교수를 성추행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밝혀지고 서울대 교수는 잘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찬성 집회라고 보도합니다. 이렇게 YTN 자체도 이제 편파 보도를 하고 그 내용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심히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좌파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로 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선거 중간에 포기하면서 단일화로 인하여 이제 사전 투표용지 자체에서도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많이 선거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전산 조작한 만큼 사전 투표 용지를 부풀려야 하거든요. 부풀려서 넣어야 하는데 많이 조작했을지라도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국민이 겪었던 힘든 일 때문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이긴 것입니다. 0.7% 차이로 말이죠. 국민이 4년 동안 지옥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후로 남녀 갈라치기, 원전 폐쇄, 그리고 검경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고 소독주의 성장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자였었죠. 결국 몇 년 안 돼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가계 부채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이것으로 인하여 큰 경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계부채가 터지는 순간 우리나라도 집값은 40%에서 50%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서 간첩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협력하는 우파, 좌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에 있었어도 이것은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비보험, 보험을 개선하면은 자연스럽게 보험이 적용되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등등 많은 의사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될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점과 그리고 또 대출을 막았어야 했었어요. 근데 대출을 막아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빚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빚내서 대출 받아서 코인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B2에서 문제가 되고 그렇게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거,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을 도와준 나라에 왜 파병을 보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북한을 도와준 나라였단 말이에요. 차라리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평화협정을 원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나서 평화협정을 하자고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민주당이 정책을 막아왔고 현 정부에게 178번의 시위와 27번의 특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 그리고 간첩들 수사를 막아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드론들이 와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찍고 막 그랬었죠.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도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중국인입니다. 저는 중국인을 정말로 싫어해요. 너무 상식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해도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무엇이든지 반대하며 탄핵만을 외쳤습니다. 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국민 담화를 보게 되면은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너무 보면서 짠했어요. 사실 계엄은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이 사법체계 자체에서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체포할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죄가 명백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란죄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그 실탄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이제 국회에 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동적서로 어떻게 보면은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를 치려고, 그리고 선관위 자체가 독립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보려고 그렇게 대통령이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법체계를 그대로 지킨다면은요, 헌법재판관은요, 오직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6명 체제로 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9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때법으로 밀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법체계를 무시하고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6명이 다 동의를 해야지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가결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을 잠시 내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이 사법체계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때법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론이 심히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채널은 채널 A, TV조선하고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아니라 이승만 학당에서 만든 보수신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CRS라고 해가지고 미 의회 조사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통역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대일본 정책, 그리고 대러시아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수개월간 지속된 긴장과 행정부와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의 정치적 교직 상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동맹으로부터 헌정 질서에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야당 세력을 친북적인 반국가 세력으로 묘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개회를 저지하고 당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력을 국회 단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안을 뚫거나 회피하며 탈출에 성공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군사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며 정치적 의식을 키워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에 대한 부패, 불법으로 대북 송금한 것이 다 미국은 알고 있다고 미 의회 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탄핵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CIA에 신고할 시 미국에 못 가게 됩니다. 사실 미 언론도 좌평화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좌경화 뉴스거든요. 이미 미국은 한국민주당 세력을 국가 전복 세력, 공산주의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여러분 좌파는 거짓과 선동의 날조에 능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천안함 사태, 세월호 사태, 시체팔이를 하면서 감정팔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에는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섬뜩한 사람이 2명 있거든요. 한 사람이 교황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고 한 명은 이재명입니다. 제가 이제 사페하고 소페를 잘 구분하는데 이재명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재명 주위에는 암살조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암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서겠다는 사람이 자신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2-3번 열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세게 다친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핵심 증언을 하려고 했던 주위 사람이 7명이 죽어나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국민을 고소한 사람이 66명,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심장질환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 독 중에서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3일 후에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이 검출되지 않는 독들이 있습니다. VX 같은 경우도 그래요. 김정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VS라든지 그리고 또 리신 같은 경우도 3일 지나면은요, 장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것이 리신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인간에게 위험한 5가지 자연적인 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심장 질환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부검해도 안 나오는 그런 독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니다. 근데 뭐 제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이재명 같은 사람은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해내야 한다고 말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사페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페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토지공 같은 그런 이제 사회주의, 아니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 간첩입니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당이라고 하죠. 근데 세기와 더불어라는 표식 자체는 김일성의 회고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에 망한 공산주의를 누가 찬양하고 따르냐고요? 1980년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좌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독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좌파는 예전부터 술 먹고 정의만 외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만 후리고 다녔던 것이 실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정우성입니다. 정우성. 남미는 품으면서 자기 애는 안 돌보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아주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박원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공부를 안 하니까 경제도 모르기 때문에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민재판이나 마찬가지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치주의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공수처 같은 것을 세워놓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이 없는데도 말이죠. 사실 계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윤 대통령이었다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대통령이 유튜브 한다라는 채널을 만들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 승리하려고 하면은요, 언론을 장악해야 합니다. 언론이 반대편이면 내 언론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날조를 하고 있다면 진실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유튜브예요. 그래서 맨날 떼법 쓰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윤 대통령이 딱 국회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찍으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면 얼마나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내면서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간첩법도 막고 마약 수사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구독자 수도 늘려갔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헌법재판관에 서더라도 그러한 이제 것을 생중계를 해달라고 윤 대통령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그래서 구독자 수가 한 100만 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웬만한 언론보다 큰 나팔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억지로 민주당이 다 밀고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반국가적인 말을 하는 것들 다 유튜브로 찍어서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내야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도 계엄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저였으면은 반국가 세력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다 사형시켰을 거예요. 원래 이제 저는 삼국지를 읽어보면서 참 유비가 너무나도 마음이 나약해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와룡 봉추를 얻고도 어떻게 초기 패할 수가 있습니까? 제갈공명으로 인해서 조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갈공명이 조조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조를 죽였으면은
총나라가 통일을 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패왕같이 권력을 잡으면은 이 악인들은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엄 자체가 되게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입니다. 왕권 통치예요. 왕권 통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악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전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악과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 악마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다 제거하는 것이 하늘의 계엄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좌파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좌는, 염소는 좌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당의 실체를 언론에서 제대로 방송하지 않아서 몰라요. 사실 유튜브를 찍어서 민주당의 실체를 보여주면은 많은 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요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팔수 역할을 안 했으면은 당선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미국 언론도 심히 좌경향되어 있거든요. 중국 돈도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반국가, 그 엘리트 집단의 딥스 세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를 세워놓으려는 이 딥스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 못하도록 막았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을 장악해야 하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해야지 다 성공한다니까요.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중국 돈을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는 꿈을 1년에 2번씩 꿨습니다. 올해에는 안 꿨어요. 다행히도. 뭐 아직 올해 1월 4일이니까 초죠. 근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년에 2번씩 북한과 전쟁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선제 공격을 해야지 최소한의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당은 아무래도 우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조로 말미암아서 북한이 남침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출 때 선제 공격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피해를 최소화로 있고 수십만 명만 죽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하게 되면은요, 피해는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으로 커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담담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적화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도 길어봐야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게 되고, 북한이 남침하게 될 때 있잖아요. 제가 본 것이 이제 장사정포예요. 장사정포 이렇게 쭉 세워놓은 그런 미사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몇만 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수도권을 이렇게 막 타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이 불바다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 미사일 자체가 정밀 조준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때려 부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어도 집권한다 해도 그 날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대다수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못이 아닌데도 대통령 잘못으로 몰아가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사건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월호하고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태블릿 PC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2024년 1월 16일 날 제가 예언한 영상이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이 먼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동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체에서도 긴박한 느낌이 난다면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 남하하세요. 남하. 즉 대전 이하는 안전해요. 수도권만 타격을 받거든요. 그 이후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복귀한다고 해도 가계부채 문제로 말미암아서 경제 부분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좌파들은 우파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은 우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몰아갈 것이고 수십만 명이 죽겠지만 좌경화된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좌파가 되어서 좌파가 집권한다. 장기 집권을 꿈꿨겠지만 권불 50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권력은 50년이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도 적게 몇 년 집권하다가 북한이 남침하여서 수백만이 죽으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좌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구나라고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좌경화되어 있던 사람들도 막상 가족이 죽게 되면 좌파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대가리가 진짜 깨져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상은요, 사람은 변화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한미 공조로 인하여 자유주의 통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피하면은 전쟁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의 목숨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딱 탄핵안이 가결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서 예전과는 다른 영적 기류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불임절처럼 민주당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도록 기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어르신분들입니다. 어르신분들 존경합니다. 자유 우파 국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민주당의 악행들이 속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에 심히 타격을 미친 것과 그리고 또 나라를 완전히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아버지, 공산당에 공조하고 있는 이들의 실체를 사람들이 눈이 뜨게 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또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님 하만처럼 장대에 달릴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